지금은요 매일 제가 직접 선정한 뉴스로 저만의 시각을 알려드리는 그런 생각, 영희의 생각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3명의 당대표 후보들 지금 지역별로 돌면서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관련된 투표는 권리당원의 의사 40%, 대의원의 의사 30%, 국민여론 25%, 일반당원 5% 비율로 꾸려진다고 하죠. 자, 아직까지는 권리당원들의 득표만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여론조사에서 그동안 나왔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74%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박용진 후보 20% 정도, 그리고 강훈식 의원 5% 정도 득표를 했습니다. 당대표 관련. 또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 순이고 그 뒤를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후보 등이 뒤쫓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여러분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다우려면 각각 나온 이 후보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의 컨텐츠 없이 오로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으로만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거, 그건 완전히 우리가 지양해야 될 아주 정말 후진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재명을 공격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민주당과 같은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분들은 내가 당을 위해서 혹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에 따른 공약이 만들어져야 되고 공약을 듣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아, 내가 저 사람을 뽑아야 되겠구나, 아니구나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A부터 Z까지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한 명의 후보만 공격해야 되는 이런 전당대회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용진 후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난이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공격 대상은 윤석열 정권과 여권일 텐데 왜 동지에게 나를 세웁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2등은 1등을 쫓아가면서 거기 서 있어라, 개 섞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 하죠. 아, 박용진 의원은 너무 이재명 때리기에만 치중하고 비전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재명 의원 비판입니까? 이렇게 또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노선투쟁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후보는 저소득 저학력자들은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서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면서 남 탓을 해대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도 졌으면서 또 지방선거도 졌으면서 이렇게 남 탓하는 남 탓 노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신노선으로 갈 거냐의 갈림길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비판이 아니라 이재명 때리기가 아니라 노선 투쟁이다. 이거 좀 제대로 알아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판단 되시죠? 판단은 여러분의 몫인 것 같죠? 자, 그와 별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될 화두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그리고 그로 인한 후폭풍까지 고스란히 보고 있는 민주당 사람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와 그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 지금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조항은 일단 당원이 부정부패로 기소되기만 해도 당직을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대명 확대하면 이게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되든지 말든지 된다음이 더 중요하겠죠.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직무정지가 되면 무슨 의미냐, 말짱 도루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7일 제주 오동동 호텔 란타에서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요. 박용진 후보가 이 후보를 겨냥해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제기된 당원 80조 사망 개정 청원에 대해서 개인의 위험이 당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최소한의 안정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바로 당원 80조인데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지만 거기도 유지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했죠. 듣고 있던 이 후보가 빈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룩 악수라고 알려진 악수를 박용진 의원이 청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문자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야 진짜 속 좁고 옹졸하구나 이런 말까지 하고요. 언론에서 또 부정적인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왔죠. 민주당 당원 80조 개정에 대해서는 또 윤영찬 의원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원칙,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권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명 의원에게 우호적인 그런 호혜적인 정부인데 거기서 시작됐다는 건 뭐겠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사되고 있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부당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 수사기관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잡듯이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전당대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똑같은 레파토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듣기 힘들 정도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 대표 아닙니다. 자, 어제 8일에 박용진, 강훈식 두 분의 젊고 능력 있는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계속 이재명 때리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용도 문제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표면화된 갈등 양상 무시할 게 아닙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 엄청나게 피 터지는 싸움을 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낯선 공방으로 인해서 한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올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원인도 그 당시에 대선 경선 때 있었던 갈등이 무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모쪼록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선당 후사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때인가 싶습니다.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